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을 많이 익혔는데 오늘은 좀 익숙한 개념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가 뭐냐 하면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까? 스트레스 다루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또 어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다리를 교량을 놓을 때 다리에 교각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상판을 얹고 그 위를 얼마나 무거운 짐이 차가 통과하는가, 그렇게 이제 위에서 밑으로 가하는 압력, 이거를 갖다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강하면 교각이 부러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일종의 압력 같은 그런 식으로 토목공학이나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 생리학 뭐 이런 데서 하나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1950년대 후반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6, 70년쯤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이제 그 포로가 됐잖아요. 저쪽에 공산군 쪽에 포로가 돼서 온갖 그 고문과 학대 이런 거를 소위 세뇌 공작이라 그래가지고 브레인 워싱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아주 고통, 그걸 이제 우리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사람의 처음 사용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전쟁이 이제 한국전쟁 1950년에서 일어나가지고 53년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전이 돼가지고 포로 교환하고 이제 54년, 55년 이 무렵에 아마 이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인 스트레스 과학자, 가장 스트레스 과학을 창시했다고 말하는 한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셀리에라는 사람은 워낙 출신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났을 무렵에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오지리의 지배하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마치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우리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는데 국적은 일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그 셀리에라는 분이 헝가리 출신이지만은 그렇게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뛰어난 분입니다. 이제 망명을 와가지고 카나다로 망명해서 내분비 과학자예요. 내분비 학자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참 세계적인 정말로 권위자인데, 그 셀리에 선생이 스트레스에 관한 책을 쓴 게 1956년이에요. Life of Stress,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 이제 삶이 곧 스트레스다,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게 56년이에요, 그 책이. 그걸 이제 스트레스 과학에 성립된 해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이 개념이 우리 외래에 제일 많이 쓰고, 여러분 뭐 지금 스트레스를 뭐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쓸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죠?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마치 열막 받는 그런 화가 난다거나 또는 무슨 짜증이 난다거나 또는 막 심기가 막 불편하거나 이럴 때 심리적으로 막 안 좋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혈압이 막 올라간다거나 맥박이 막 가고 막 땀이 나고 막 생리적인 반응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압박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해당 시간까지 막 이만큼 일을 많이 하라 업무량이 막 과다하고 놀 시간 안 주고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버스 운전수 같은 분들은 가령 뭐 1시간 딱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꼭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코스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꼭 그 길로 맨날 같은 길로. 뭐 자기가 통제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호사 같은 것도 보세요. 다 오다 바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자기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또 무슨 뭐 그 비서직 생각해보세요. 비서랑 참 그 통제 자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그 일일이 상사의 통제를 받고 찾아오는 고객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 통제감이 없는, 통제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두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업무적으로 받는 거, 제 멋대로 얘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1960년대 아리조나주에 가면 제가 가서 있던 그 아리조나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투산이라는 도시예요. 그 투산시에 이 전문가들이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개념 정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통일된 개념이 없으니까 이 과학이 되려면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일주일간 논쟁을 했다 그래요. 했는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투산의 한 호텔에서 그런데 결론이 스트레스는 정의할 수 없는 게 정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아무 겁 없이 어린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나 같은 노인도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 쓰고. 뭐 이거는 뭐 세대 간에 구분 없고 남녀 간에 구분 없고 직업 간에 구분 없이 모두가 스트레스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외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 스트레스라. 그죠? 근데 이걸 또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 보면 스트레스란 말은 그 우리 부처님 시대에는 삶의 고라, 괴로움이 괴로움. 산다는 게 괴롭다. 인생 고라 그러죠. 두카 그러거든. 고해. 우리 고가 뭐 어떤 게 있어 대표적인 게 그 사성제 고짐멸도죠. 인생에 사는 게 고다. 고. 그다음에 이 고에서 이제 그 고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게 집이거든. 집. 그다음 고 없는 세상이 멸, 소멸된 세계. 멸. 그러면 이 고를 없애는 방법이 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고짐멸도 이걸 사성제. 불교의 4가지 진리 이렇게 말해요. 불교의 4가지 진리가 바로 1번이 고란 말이고 이거를 오늘날 말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다 고를 없애는 오늘날 말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거를 우리 인생의 고통, 제일 큰 문제의 고통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거를 설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의 문제 제일 그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65년 대학을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연구조원이 됐어요.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뇌과학 연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받았던 과제가 스트레스 메커니즘, 스트레스 기제, 뇌 기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동물, 그것도 개 가지고 개라는 동물을 써서 스트레스를 주고 개가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조절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기제가 되냐, 뇌가 어디가 담당하느냐 이 연구를 첫 과제로 받았어요. 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얽힌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으니까 그 다 말 못하고 정말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 또 이제 그 우리 한 교실 내에서 또 한 파트에서는 뭘 했냐면 한 연구가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게 물리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외과적 스트레스 또는 뭐 더위라는 스트레스 또는 추위라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동물에게 가하면서 인삼이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파트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저는 스트레스의 중추, 뇌 기제, 브레인 메커니즘 이걸 규명하는 연구를 했던 겁니다. 참 우연하게 저하고 스트레스는 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마인드풀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 소장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를 제가 평생 한 게 주로 많이 한 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삶의 고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거를 그래서 이 명상도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명상. 제가 뭐 마치 명상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스트레스 과학자예요. 평생 한 게 그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얽힌 있는 얘기도 참 많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말의 어원조차 잘 모르는 그런 경우인데 참 스트레스한 건 정말 다양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뽑았어요. 자, 스트레스는 삶의 양념. 자, 양념은 더 많이 넣으면 음식에 많이 넣으면 안 좋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또 맛없잖아요. 적절하게 넣을 때 그 양념의 제맛을 음식 맛을 살리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 삶은 발전이 없어요. 주로 이제 우리 인류를 보면요.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적도지방, 열대지방 저런 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별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배고프면 올라가면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저 북구 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이 있고 이런 쪽에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보세요. 북구라파 예를 들어 보면 독일부터 시작해가 독일,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정말 겨울이 길고요. 춥고 또 겨울이 100일씩 밤이라 밤. 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게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좀 산악지대고 얼음 덩어리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고. 그런데 남쪽 보세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은 라틴계 쪽을 보면 따뜻하고 지중해에서 뭐 엄청나게 뭐 물고기도 많이 주고 뭐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 유럽 문명은 사실 라틴 문명이에요. 라틴. 그죠? 그 로마 제국이 말이죠. 그게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로마 제국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 그 있어서도 기후가 좋고 따뜻한 데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고 잘 놀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태리 사람, 히랍 사람, 제가 히랍을 가봤는데 제가 갔던 해가 1972년에 갔었어요. 72년에 히랍을 갔었는데 한 열흘쯤 있어 봤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 노는 게 문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갔었는데 좀 덥긴 더워요. 근데 우리만큼 뭐 더 더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12시쯤 되면 아예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한 3시까지인가 그 시에스타 해가지고 낮잠 자고 뭐 있다가 또 한 3시쯤 되니까 가더라고요. 한 5시면 또 와버려요, 집에. 그러고부터 놀기 시작하는데 뭐 집단으로 근무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집단으로 놀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그 밤 12시 넘어까지. 그러면서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사는가. 우리 이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1970년대 좀 한국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막 하던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히랍이라는 그 정말 찬란한 고대 히랍의 문명, 그게 지금 우리나라 포니가 막 그 다니더라고. 이제 그때 다니고 하녀들, 메이드들이 필리핀 출신 여자들을 많이 와서 채용한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필리핀 여자가 영어를 잘하니까. 자기들 영어는 못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선생 겸해가지고 홈메이드 이렇게 해서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꿈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몇 년, 한 7, 8년 더 살아요. 가나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 퍼캡타는 국민 소득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가 히랍이 국가 도산당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공항 이름도 오나시스 공항이고, 예? 비행기 회사도 오나시스. 그 다음에 뭐 선박 회사도 오나시스 거고. 온통 뭐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 한국 부를 상당한 부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건 비유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나시스라고 한 사람의 그 부에 비하면. 그런 나라가 그래도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 국가고 온갖 찬란한 인문적 문명이 꽃을 펴고 세계적인 철학자, 문학자 대문호, 알렉산더 같은 대영웅,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도 나오고 말이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라를 쭉 구경을 다녀봤는데 그렇게 그 바다만 애개해. 그 바다가 참 물이 맑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리석이 많아요. 전부 그 땅이 막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석 밑에 바닥에 있으니 그게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고 사람들 즐겁고 뭐 참 유쾌하고 아주 다정하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인문의 꽃이 피고 위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위대한 뭐 히포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가장 뛰어난 그 인물들이 그 자유의 그 문명에서 왔구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